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미시경제학 교재의 챕터 6장 연습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서 몇 개 그냥 중요한 문제들만 풀어 볼게요. 자, 우선 2번 문제 좀 한번 풀어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단순한 노동을 하는 어떤 사람이 5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대요. 그는 전보다 더 열심히 단순 노동 일을 할까? 아니면 덜 열심히 일을 할까? 여러분 이거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자, 여가를 L이라고 그러고 소득을 M이라고 그럽시다. 그리고 예산 제약식이 얼마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버는 소득은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데 전체 24시간 일을 한다라고 하면 24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뺀 만큼 이 사람이 근로소득을 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선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가 여가고 여기가 소득이면요.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여기가 24시간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상 더 갈 수는 없어요. 자,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인 요게 바로 효용 함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무차별 곡선에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에 반영이 되니까 여기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A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A점에서 효용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복권에 당첨됐어. 복권에 당첨되면요, 대박이네. 복권이 근로소득과 관련 없는 비근로소득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복권에 당첨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당첨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가 24시간을 띵까띵까 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소득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V라고 할 수 있는 비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울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평행하게 상방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권 당첨은 비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근로소득의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무차별 곡선 형태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가가 정상제라고 하면요,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은 여기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U,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관심사가 노동의 관심사니까 점점점점 보시면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자,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 공급은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여가의 소비량이 LA에서 LB로 여가가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결과 노동은 뒤집어 얘기하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물론 여가가 열등되면 반대로 노동 공급이 오히려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본 겁니다. 자, 박광명 씨는 하루에 14시간을 여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의 시간당 임금률은 3,000원이래요. 그러면 예산선을 써야 되겠죠. 효용함수는 원래 이제 얼마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3,000원 이렇게 있어요. 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 임금률 얼마에다가 14시간 일을 할 수 있네. 빼기 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살짝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가가 있고 여기 소득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3,000원이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여기 마이너스 W0에다가 L 더하기 W0에다가 14W0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네요. 14W0 이렇게 돼 있어. 3,000원이면 이 사람이 최대한 물론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은 14시간이고요. 14 곱하기 3,000 하게 되면 뭐 42,000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쭉 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시간을 전부 다 노동을 하게 되면 여기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돈이 42,0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예산 집합을 그리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금률이 어떻게 됩니까? 얘가 3,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000원 하면은 요게 W0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요 예산선 그렸고 2번 보시면 정부가 저소득 생계 보호를 위해서 하루에 소득이 15,000원 못 되는 사람한테 차액을 지불한대. 그러니까 15,000원 넘어서는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안 주고 15,000원이면 대충 여기쯤 될까요? 여기 15,000원이다 라고 하면 15,000원 되는 사람 미만이 되는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얼마 이렇게 준대요. 그 15,000원 될 때까지 그 차액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최소한 1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도를 시행한 다음에 예산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집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잖아. 여가를 14시간 누리고 있어서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정부가 이만큼 보조금을 올려준다니까 보조금을 줘서 무조건 15,000원에 15,000원에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예산선의 형태가 이렇게 굴절된 형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여기선 상관없어요. 여기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선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꺾이는 형태로 돼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선 이렇게 됐고 다음 3번. 자, 이 제도가 박 씨의 노동 공급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할 때는요, 사실 이 사람의 효용함수를 봐야 돼. 자, 이 사람의 효용함수를 봐야 됩니다. 자, 효용함수가 우리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라고 상정할게요. 그러면 가상적으로 L의 알파, M의 베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알파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이 큰 거야. 그러니까 여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클수록 당연히 여가를 중시 여겨요. 여가를 중시 여기게 되고 반면에 알파가 작을수록 이렇게 할게요. 베타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하기보다는 알파가 작을수록 여가를 덜 중시 이렇게 할게요. 덜 중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가가 있고 소득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가 크면 클수록 얘가 클수록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효용함수가 L의 2승 그 다음에 M의 1승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가파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반면에 여기요. 알파가 작을수록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M이 더 상대적으로 애지중지해서 더 큰 거예요. 그러면 효용함수가 L의 1승, M의 2승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돼요. 지금 제가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리긴 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선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파가 굉장히 작아서 여가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을 몇 개 찍을게요.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완만한 무차곡선의 형태를 지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 할게요. 그럼 어디를 선택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A점을 선택하게 돼요. 자, 이 사람은 야, 내가 말이야 정부가 주는 15,000원 이거 갖고 생활하기가 좀 그래. 차라리 나 정부가 주는 돈 안 받고 그냥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A를 선택할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가를 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를 선택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여가를 덜 중시 여기는 사람은 A를 선택해서 보조를 아예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MRS를 쓸게요. MRS 여가 소득이 이게 작은 경우 이거는 여가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보조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요. 여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커서 MRS가 큰 경우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다 그냥 하나의 그림을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한번 그립시다. 여기다가. 자, 새롭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예산선이 여기가 여가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끄트머리를 올려줬어요. 끄트머리를 올려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소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끄트머리를 이렇게 올려준 경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사람이라 합시다. 그럼 여기 B라는 점이라 할게요. 그럼 여기가 뭐 여기 A라는 점이라 하고 여기가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가파른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여기보다 여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극대화가 됩니다. 자, 다시요. MRS가 여가 소득이 큰 경우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여가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A점을 선택했을 때 효용보다 B점을 선택했을 때 효용이 더 커요. 자, 그러니까 B점을 선택했을 때 효용이 더 커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하루에 14시간을 놀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뭐 가상적으로 뭐 8시간을 뭐 일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6시간 일을 한다 할게요. 그래서 뭐 8시간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단 일을 안 하고 14시간 여가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이 사람한테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 씨의 노동 공급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석해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전혀 안 하게 돼요. 노동 공급이 빵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비경활 인구가 된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시죠. 4번은 담배세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소득 보조를 해주기로 결정했대요. 우선 첫 번째는 담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평축에 담배를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니 그림을 여기다 살짝 그리게 되면 여기가 X가 이제 담배가 되는 거예요. 담배 소비량.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YZ가 이제 다른 재화가 되는데 이렇게 쭉 돼 있는 찰나에 담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 그러면 예산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담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X제 가격이 비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납세자가 담배세 부과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준대요. 그러면 소득 보조를 얼마나 해줘야 되니? 그거예요. 좀 그림을 크게 그립시다. 자, 크게 한번 그려보면 자, 이게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X가 담배고요. 여기는 이제 담배 이외에 나머지 재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다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뼈대를 좀 그리려고 이렇게 됐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운 이제 무차별 곡선이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접한다고 할게요.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상황이니까 여기가 B점 상황이 됐다고 할게요. 자, 근데 이제 담배세를 부과해서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변했다 합시다. 여기가 A점이라고 할게요. A. 담배세를 부과해서 이 사람이 A에서 B로 선택점이 쭉 바뀌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면 얼마를 보조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니우 예산선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덜어내요.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로 맞춰 합시다. 점점점점점 해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소득 보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를 선택했다 합시다. 여기 C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선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시 소득 보조를 해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담배세로 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이 담배로 인해서 걷어들인 보조 금액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해서 담배세로 인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뭘 물어봤냐면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해야 되니까 얼마에 보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색깔을 좀 이걸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을 보조해 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보조해 줘야 되는 거야. 이만큼. 보이세요? 이만큼의 크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이전과 UA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소득 보조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보조 금액은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와 같은 크기의 소득 보조는 그가 담배세로 납부한 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니? 여기요, 담배세를 납부했을 때 부과받는 이렇게 조세 수입은 요만큼이잖아. 근데 부등호 따지면 어디가 더 커요? 그쵸? 담배세 조세 수입보다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이게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담배세 세금을 떼려가지고 담배세 가격을 비싸게 해서 얻게 되는 담배세에 대한 수입과 아니면 이거를 대신 다른 방식으로 소득 보조를 해줬습니다. 소득 보조 해줬을 때 들어가는 금액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소득 보조 해줬을 때 들어가는 금액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 비교를 해보면 소득 보조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다. 네,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5번 문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시죠. 자, 5번은요. 다음의 경우에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가 충족되는가 여부를 판단하여라. 여러분, 현시선호 이론의 약공리라고 하면 뭐예요? 약공리는 일관성 있는 선택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현시선호의 약공리다라고 하면 내가 우선 전제 조건이 둘 다 소비가 가능한, 선택이 가능한 영역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약공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만 하나 풀어보시면 2번 문제는 뭐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번 문제만 한번 체크해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거기 보시면 40만 원이고, 그리고 XJ 가격이 2만 원, YJ 가격이 2만 원일 때, XJ를 15개, YJ를 5개를 소비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소득이 M0가 얼마 이렇게 있고요. 40만 원 있고,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P0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앞에 걸 X0로 쓸게요. 2만원, YZ도 2만원 이렇게 있고, 자, 그랬을 때 Q0가 어떻게 소비했습니까? 라고 하면 15개, 5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 XJ를 구입하면 최대한 20개를 살 수 있네요. 여기다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럼 YJ를 구입하면 역시 20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과 20 이렇게 돼 있어. 20, 여기 20. 아무튼 요게 P0의 예산선인데요. 그때 내가 선택한 거는 XJ 15개, Y는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점점점점 보시면 Q0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Q0. 여기가 15개, 5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가격이 소득이 역시 40만 원입니다. 소득이 40만 원이에요. 새로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근데 XJ랑 YJ 가격이 바뀌었어. XJ 가격은 만 원이고 YJ 가격이 4만 원입니다. XJ 가격은 만 원이고 YJ 가격은 4만 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Q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보시면은 XJ가 10개, YJ가 7.5개 이렇게 있습니다. 10개, 7.5개 이렇게요. 자, 그러면 XJ는 이제 몇 개까지 우리가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40만 원 1로 나누니까 여기가 4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YJ는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 대략적인 그림을 쫙 그리게 되면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P1의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소비를 한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X가 10개, Y가 7.5개. 그래서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야. 10개, 7.5개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10개, 여기가 7.5개 해서 여기가 Q1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0 하에서는 P0에서는 약공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신하면 안 돼. 배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약공리를 위배했다는 것은 배신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P0 하에서는 자, 보세요. 둘 다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서 Q0와 Q1을 동일한 예산 선상에 있으니까 모두 선택이 가능해요. 선택이 가능한데 이때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나는 Q0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Q0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긴 거야. 자,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P0 하에서는 Q0를 선택했고 P1에서는 Q1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P1에서는 자, 녹색깔 예산선 보세요. 역시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Q0와 Q1을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P1에서는 Q1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P0 가격 체계 하에서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나는 P0에서는 Q0를 선택했고 P1도 둘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아니, 상황이 뭐냐면 이걸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쩔 때는 내가 얘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고 어쩔 때는 얘가 좋아 이렇게 했어. 이 뭐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랬다 맞나 저랬다 이러는 거예요. 저랬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약공리를 위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써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6번하고 뭐 7번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8번 문제를 좀 풀어드릴까 했었는데 약간 좀 뭐 길어서 근데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산선 보시면은 우리가 1월의 예산선, 2월의 예산선 뭐 그거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살짝 아이디어만 그럼 말씀드릴게요. 8번인가요? 8번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이니까 8번. 아니, 거기 보시면 1월에 소득과 XJ 가격과 YJ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월이니까 M1이라고 할게요. 소득이 얼마냐면 960만 원이고
그쵸? 거기 보시면 가격은 P1이라 할게요. 1월이니까 거기 XZ 가격이 60, YZ 가격이 40 이렇게 있습니다. 60만원, 40만원 이렇게 있고요. 그때 소비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있잖아. 1월에 Q1 소비량이 2와 21 이렇게 있다고. 2와 21.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2월 볼게요. 2월. 2월을 보시면 2월은 M2는 자, 거기 보시면 960만원 똑같습니다. 960만원 똑같고 그랬을 때 2월에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XZ 가격이 60에서 40으로 할인됐고요. YZ 가격은 비싸졌어. 80으로. 이게 40이고 요게 8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2월에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밑에 보시면 18과 3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3월도 이제 그리는 거야. 아까 했던 거랑 그건 똑같은데 지금 3월까지 이제 이렇게 식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가로 2번에 보세요. 3월에는 그의 소득이 1,050만 원을 증가했대. 1,0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XZ 가격은 각각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3월이니까 P3일 때는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소비량은 Q3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Q3는 거기 보시면 20과 1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아셨죠?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림을 살짝 그릴게요. 살짝 해서 예산선을 그려봅니다. 여기가 XZ, 여기가 YZ. 그랬을 때 1월에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 나눠주면 되겠지. 960을 60으로 나누고 40으로 나누고 하면 이런 식이 이제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1월, 그럼 뭐 16 뭐 이렇게 됩니까? 요게 이제 P1의 예산선 하에서 돼 있고요. 그때 이제 Q1이 2와 21이니까 여기 어디에 있는 거야? Q1 이렇게 있어. 그 다음 2월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요. 2월이 어떻게 되냐면 2월이 자, 요거 보시면 960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의 가격이 싸졌으니까 X를 많이 사고 YZ는 2배 비싸졌으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P2의 예산선이 되는 겁니다. 그때 18과 3을 점을 찍으면 어디게 되냐면 여기 18과 3이니까 여기쯤 돼요. 그래서 Q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월과 2월 같이 비교해보면 우리가 약공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교차되는 다른 부분이 뭐 있어가지고 간접 현시선호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현시선호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선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선택 가능한 요거는 두 개 비교해 보면 여기 보시면 1월에서는 얘를 선택했는데 얘는 선택 대상에서 벗어났고 2월에서는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 밖에 벗어났으니까 직접적으로 얘네들은 1월과 2월은 현시 선호가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월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3월도 똑같이 보시면요. 3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지나가네.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요. 여기를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얘가 이제 P3라니까 얘가 P3야, P3. P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과 1을 한번 점을 찍어보면 어디가 됩니까? 라고 하면 20과 1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 요 안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Q3 이렇게 할게요. 이게 Q3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할게요. 얘네 둘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 2월하고 3월 요거를 두 개 이렇게 비교하면 저기 보세요. 파란 색깔인 상황에서는 P2 상황에서는 당연히 Q2가 나는 Q3보다 좋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P3 상황에서는 이게 둘 다 선택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랑 얘가 있는 상황에서 나는 Q2보다는 Q3가 더 좋아요.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역시 이랬다 저랬다잖아. 그래서 2월하고 3월은 약공리가
위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9번서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